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흔한 방송이 아니죠.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있는 사유의 바다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이야기들, 그 안에는 뜻대로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참 흥미롭습니다. 유튜브 채널 행복의 TV 인생사랑방에 올라온 한 노년 남성의 실제 사연인데요. 청취자님, 지금부터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혼자 사는 삶이 길어졌어요. 도저히 밀린 집안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큰맘 먹고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10년 전에 이혼한 전처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도입부만 딱 들으면 바로 치열한 갈등이나 엄청난 막장 드라마 전개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설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물 뿌리고 그럴 것 같잖아요. 맞아요. 미디어가 우리에게 학습시킨 자극적인 내러티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연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면서 싸우는 그런 감정의 소모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날선 감정을 어떻게 마모시키는지, 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묻는 아주 조용하고 묵직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는 철학적인 텍스트에 가깝죠. 오늘 우리 미션은 이 짧은 사연 속에 꾹꾹 압축된 인간 생애 주기, 그리고 관계의 이면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청취자님과 함께 씹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초인종이 울리던 날, 그 순간의 묘사부터가 참 압권이었습니다. 네, 그 어색한 공기가 막 여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홀로 지낸 지 몇 해가 지나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 거기서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마주친 서로의 눈빛 사이로 엄청 무거운 침묵이 흐르죠. 남자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대뱉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진짜 딱 이 말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주목했던 건 그 다음 남자의 시선이 머문 곳이었어요. 시선요? 네, 이혼이라는 아주 큰 상처를 안고 헤어진 부부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다시 보면 과거의 원망이나 핑계, 방어적인 태도가 먼저 튀어나올 텐데 남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전처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구분등, 그리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사연이 가진 철학적 통찰의 진짜 출발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서로 잘잘못 따지고 상처 입히는 데 막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되니까 싸우는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심란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노년이라는 생애 주기에 접어들면 그 감정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완전히 풍화되어 버립니다. 바닷가에 있는 몽돌처럼요. 감정의 풍화작용. 네. 남자가 거칠어진 손과 구분 등을 먼저 봤다는 건 상대방을 나에게 상처를 준 전처라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본 거거든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삶의 풍파를 견뎌내며 나이 들어가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미움이 있던 자리에 시간의 비바람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뭔가 근원적인 연민 같은 게 남은 거군요. 쓸쓸한 공감이죠. 참 대단한 묘사입니다. 감정이 풍화되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당황스러운 재회 직후에 여자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죠? 여자는 뒤돌아서 나가지도 않고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척척 고무장갑을 끼고 밀린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와, 10년 만에 만났는데 바로 고무장갑을?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밥상이 차려지는데 이 밥상 위에 디테일이 사연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남자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반찬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했던 반찬을요? 청취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혼자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기억하고 차려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멍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없이 차려진 밥상이라는 장면은요, 결혼 생활과 가정 내의 역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헌신을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은유입니다. 은유요? 네, 사회학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 이른바 그림자 노동의 완벽한 예시죠. 아, 보이지 않는 노동. 표시는 안 나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일들이죠. 맞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누군가의 일상을 돌보는 일은요, 완벽하게 수행될수록 역설적으로 그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지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솥에 밥이 항상 있는 게 마법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취향을 다 기억해주고 끼니를 차려주고 집안을 정리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경음악처럼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을 겁니다. 내가 누리는 권리라고 착각했던 거네요.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나 배려도 매일 반복되면 그냥 0점 조절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0점 조절,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도 있듯이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를 입고 정돈된 거실을 걸어다니면서 아, 이게 누군가의 뼈를 깎는 노동의 결과물이구나 하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 0점 조절의 오류를 남자가 혼자 살게 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본인 스스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기 힘든 노년의 엉망진창인 현실을 겪어보고 나서야 일상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10년 만에 자기 눈앞에 딱 차려진 그 완벽한 밥상. 이건 단순한 음식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남자가 잃어버렸던 그 10년 전의 당연함이 사실은 아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정성을 연료로 삼아서 굴러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압도적인 증거물인 거죠. 와, 인생을 연료로 삼아 굴러가던 당연함.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누군가의 희생에 철저하게 기생하면서 겉으로만 독립적인 척 살아왔는지를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인 셈입니다. 그 완벽한 밥상 앞에서 남자는 아마 고개를 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과거 모습이 막 스크린처럼 눈앞에 지나갔겠죠. 사연을 보면 남자가 젊은 시절에 자존심 세우느라 아내한테 내뱉었던 뼈아픈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어떤 말이었죠?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이랑 살겠어. 아, 정말 모진 말이네요. 이 문장이 품고 있는 그 지독한 오만함이 지금 남자의 초라한 현실이랑 쾅 부딪히면서 엄청난 낙차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 가치를 깎아내리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이걸 증명하려 했던 얄팍한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혼자서 쾌적한 일상조차 유지 못해서 철절매고 있으니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이랑 살겠어. 라는 이 말의 기저에는요, 사실 통제에 대한 욕구, 그리고 깊은 심리적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불안이요?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우월해 보이고 싶지만 사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역으로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얻으려는 아주 미성숙한 방어 기제인 거죠. 아,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찌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참 가혹하리만치 정직해서 두 사람의 처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지금 10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의 손길 없이는 쓰레기가 쌓인 집안조차 치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죠. 이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남자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치부가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맞아요. 이 다음 묘사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흔히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한쪽이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오열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내 없이 사니까 꼴 좋다 이러면서 막 응어리 터트리면서 비아냥거려야 맞잖아요. 우리가 아는 드라마 문법으로는 무조건 그래야죠. 근데 두 사람은 아무런 다툼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과거 들추기조차 안 해요. 그냥 찻잔을 사이에 두고 아주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정말 어렵게 입을 뗍니다. 뭐라고 하죠?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미안하네. 그러자 여자가 짧게 웃으면서 덤덤하게 대답해요. 이제 와서 뭐, 다 지난 일이지.
와, 저는 이 대화가 주는 묵직한 힘에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이 청취자님들께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그 수용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수용의 고요함. 만약 이 부부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재회했다면 어땠을까요? 사과해라, 진정성이 없다, 네가 그때 이러지 않았냐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치열하게 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CCBB를 가렸겠죠. 하지만 이미 노년에 접어든 두 사람에게 이 차를 마시는 시간은 상처를 억지로 헤집어서 소금을 뿌리거나 법정에 서서 누가 옳았나 판결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남자의 어렸어 미안하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과오를 아주 멀리서 관조하는 진심 어린 성찰입니다. 변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다 지난 일이지라는 대답 역시 그 사과를 쿨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각자가 홀로 견뎌왔던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서로가 존중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 같은 겁니다. 과거를 억지로 막 되돌리려 하거나 어떤 결론을 강요하지 않네요. 그냥 서로의 시간, 그리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주는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식이죠. 영어로 리추얼이라고도 하잖아요.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성숙한 절차예요. 그래서인지 이 사연 후반부에 화자가 스스로 도출해내는 메시지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집니다. 청취자님, 이 문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장이죠? 노후는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와,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삶의 궤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 문장은 인간의 생애 주기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나 중반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성취, 승리, 그리고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기싸움 장난 아니죠? 세세로 이른바 판사와 검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잘잘못을 가리고 판결을 내리려고 듭니다. 하지만 생애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그런 승패를 나누는 게임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이기고 지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네,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었지만 너무 공기 같아서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무거운 가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회고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정에서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시비비의 법정 문이 닫히고 기억과 감사의 박물관이 문을 여는 시기.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노후인 셈이죠. 기억과 감사의 박물관. 너무 멋진 비유네요. 이 사연의 진정한 가치는요, 이런 깨달음이 단지 지나간 세월 어쩌나 하는 뻔한 후회로만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화자가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통찰을 하나 더 덧붙이거든요. 뭔가요? 인생은 다시 시작하기엔 늦어도 다시 이해하기엔 늦지 않은 시간이다. 아, 10년 만에 만났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 자, 우리 과거 잊고 다시 부부로 새 출발합시다. 이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잖아요. 이미 각자의 삶이 다르게 굳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비가역성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해석 그리고 이해. 해석과 이해요? 우리는 흔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관계의 회복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죠. 에이, 이미 틀렸어! 이러면서요. 네. 하지만 물리적인 관계를 예전 형태로 완벽히 복원하는 다시 시작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과거의 사건을 새롭게 재배열하고 진심으로 수용하는, 다시 이해하기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 늦은 때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오만한 말을 던졌는지, 상대는 왜 묵묵히 그 상처를 견디고 있었는지를 뒤늦게라도 깨닫는 이 과정 자체가 꼬여있던 우리의 영혼을 사르르 풀어주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와, 다시 이해한다는 것의 힘이 어떤 건지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를 이 사연의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삶으로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현실로 가져와 봐야죠. 10년 뒤에 후회하면서 텅 빈 집에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대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엄청난 돈이 드는 이벤트나 막 명품 가방,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단지 나와 매일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노동과 희생을 내가 분명히 눈치채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이 짧은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나의 안락함이 당신의 수고 덕분이라는 걸 알아주는 것. 그 인식 자체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사연의 텍스트 너머에 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나 관계의 깊이를 아주 거창한 것으로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결혼기념일의 화려함, 생일날의 로맨틱한 데이트,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희생 같은 것들 말이죠. 이벤트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이 노년 남성의 사연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진정한 사랑의 실체는 어쩌면 당신의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붕괴되지 않도록 묵묵히 밑에서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 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틀어쓰는 수도관이나 전기망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는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잖아요. 하지만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만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안 나오면 우리의 삶은 즉각적이고 끔찍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일상의 편안함이라는 건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고 나면 당신의 주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낯선 시선으로 한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낯선 시선으로? 당신이 평소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완벽하게 정상적인 나의 일상이야 라고 굳게 믿으며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편안함들. 언제나 욕실 제자리에 걸려있는 깨끗한 수건, 가지런히 정돈된 현관의 신발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퇴근 후 무거운 문을 딱 열었을 때 느껴지는 집안의 그 훈훈한 온기. 네. 그 견고해 보이는 당연함 중에서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 왧땀방울, 그리고 침묵하는 헌신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영영 사라진다면 당신의 그 완벽하게 굴러가던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무너져 내릴 그 지점은 과연 어딜까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그 서늘한 상상, 그리고 나의 일상 중 가장 먼저 붕괴될 곳이 어디인지 묻는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듯합니다. 한 번쯤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성취자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꼭 스스로의 삶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을 조용히 유지해주는 그 묵묵한 손길들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데 오늘의 탐구가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오늘 참 많은 걸 되돌아보게 되네요. 삶의 이면에 숨겨진 통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 준비한 깊은 대화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당신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